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진반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각도기 박산준입니다. 네, 요즘 기분 좋아 보이십니다. 아니, 2분은 해야 될 거 아니야. 2분 연초 대비. 일단 그게 꿈이야. 2분 하는 게 올해 너무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가지고. 2분이 뭐예요? 보합. 한국말로 보합. 수익률 보합을 연초 만드는 대비요? 네, 연초 대비 보합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올해 수익률 0% 정도로 만들겠다. 0%. 네, 왜냐하면 지금 몇 년 만에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이거를 좀 막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0% 대기를 지금 소망하면서 일단 오늘도 순항은 했습니다. 네, 이때까지 일단 코스피 지수가 한 연초 대비해선 17% 정도 마이너스인 상태입니다. 네. 코스닥은 29% 정도. 오늘 좀 올라서 28.5 정도 되겠네요. 네. 네, 아직도 마이너스 17이기 때문에 올해 수익률 0%를 이미 지금 달성하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잘하신 거. 아침에 댓글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0%. 그런 분이 양전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훌륭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러면서 나는 뭐지? 반성하셔야죠. 반성해야 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네. 요즘엔 시장보다 덜 떨어진 걸로는 어디 명함도 못 내밀고요. 양전했대. 네, 양전을 해야 됩니다. 대단하다 진짜. 부럽더라 진짜. 네, 어제하고 달리 오늘은 코스피가 조금 부진했습니다. 0.3% 상승했고 코스닥이 1.5% 났는데 어제 미국 시장 오른 거 보니까 아침에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막 4%대 막 급등을 하더라고요. 어제 저녁에는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파월 발언 이후에 급등을 했는데 너무 급등해서 오늘 좀 일부 뱉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아직까지 뭐 미국 선물은 빠지진 않고 플러스 유지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 비해서는 조금 덜 오른 게 아쉽긴 합니다. 네, 그렇죠. 네, 외국인이 많이 사주진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300억, 코스닥에서 1,500억. 외국인이 많이 안 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거래량이 뭐 여전히 조금 늘어나긴 해도 내가 보기에는 뭐 여전히 부진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이 많이 산 날만 오르고 뭐 팔면 떨어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1,299.7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예전에 그 이창용 총재가 언급을 했잖아요. 환율이 이게 고점일 수 있다. 해외 투자 잘못하다가. 그래서 다시 돌아오라는 시그널을 좀 이렇게 보낸 것 같은데 그때가 딱 고점은 아니었지만 그 며칠 후 정도가 되게 고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들이 그때 처음에 금리 막 올리려고 할 때부터 부동산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습니다. 거래대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한 2조 가까이 늘어났었거든요. 8조 7천억의 거래소 기준으로. 거래소 기준으로요. 이것도 굉장히 부진한 편이죠. 거래 대금만 봐서는 역시 최바닥권이다. 역사적 저점 수준의 거래 대금을 나타내고 있다. 1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1조가 아니구나. 2조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정말 거래 대금 정말 너무 없었어요. 네, 오늘 업종별로는 건설 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2% 상승을 했는데 뭐 동부건설은 상한가 같고요. 지능기업 17%, 한신공영 13%, DL건설 6%. 오늘은 좀 중소형 건설사들 위주로 좀 많이 급등을 했고요. GS건설, 대형건설,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도 상승을 했습니다. GS건설이 6%대 급등을 했습니다. 좀 가만히 있어라 이러고 있었는데 내 거 먹고 나서 곧 가줄게 이랬는데 속으로 건설업체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이랬는데 역시 오르네요. 네, 현대건설이 오늘 못 오른 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사이에 좀 안 떨어지긴 했죠. 뭐 빈쌀만 테마로 엮여서 증권주가 업종 상승률 2위를 기록을 했고요. 메리츠증권 요즘 메리츠그룹주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5%. 역시 이런 기업들은 좀 돈줄을 맞아야 돼요. 다올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도 2, 3%씩 반등을 했습니다. 다올이 반등이 조금 의미가 있네요. 이 회사가 조금 굉장히 루머들이 많았었는데. 부동산 PF가 좀 PF 쪽이 많았죠.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가 오늘 1.3% 정도 오르면서 3위를 기록을 했고요. 의료정밀 섹터에서 ST바이오센서가 3%대 하락하면서 업종 하락률 1위를 기록했고요. 화학 섹터가 2위였습니다. 오늘 LG화학, 금호석유, 대한유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이 다 1, 2%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운수창고 업종도 조금 마이너스였는데요. 오늘은 해운주들이 좀 마이너스였네요. HMM이 2.7% 마이너스, 현대글로비스, 흥하해운도 1%대 마이너스였는데 이 업종 내에서 항공주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랐습니다. 특히 LCC 위주로 오늘은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었는데 제주항공, 진에어 5%대 반등을 했고요. 에어부산, 티웨이 4%대 반등했습니다. 엄경화 연구원 언제 연락하실 거예요? 아, 엄경화 연구원님이요? 네, 이제 불러야 된다니까. 벌써요? 아니 벌써가 아니고 이제 항공주 체크해봐야 돼. 지금부터. 제 느낌에는 내년 2분기에 항공업체들이 막 이제 그 적자를 탈피하는 시점이 아마 내년 2분기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막 시작을 했으니까 한 6개월은 걸린다고 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12월 15일에 목요일에 생중계 TV 토론회를 한다고 합니다. 참 이 11월에 마지막 금통위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한국은행 뭐 안 봐도 되겠다 싶었는데 요거 12월 금통위처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아직 연락 안 오던데요. 패널로 참여하라고? 패널은 이미 정해졌나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저 같은 피레미가. 네, 오전 너무 세게 11시 웃는 거 아니야? 네. 예, 오전 11시부터 하기 때문에 장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에 특히 뭐 채권 시장에 환율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끼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평소에 좀 약간 돌발적인 이런 언사도 한 번씩 했었던 분이기 때문에 또 어떤 발언을 통해서 시장에 영향을 또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얼마나 되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나온 게? 총재 자체는 얼마든지 물어봐라. 내가 얼마든지 대답해 줄 수 있다. 이런 저는 이런 거 되게 보기 좋아요. 좀 이렇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미국만 맨날 기자회견 하나? 그렇죠. 우리도 기자회견 하긴 했는데 좀 이런 모습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FOMC나 이런 뭐 의사록 발표하거나 이런 거 말고도 수많은 연설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제 매주 뭐 이번 주 증시 일정 이렇게 말씀드리면 연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연준 네. 각 지역별 총재들이. 네. 우리나라도 뭐 이런 게 좀 좀 있어야죠. 부족하죠. 사실 뭐 우리 뭐 그 금통위원 6명 중에도 아는 사람 누가 있어? 없죠. 없죠. 그것도 한 10번, 20번 들으면 기억이 되는데 그만큼 안 들린다고 그 이름이. 근데 미국 금통위원들 웬만하면 저 12명 정도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자꾸 드러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파월 의장이 어제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다. 이 언급이 좀 미국 시장이 많이 반등을 했었던 것 같은데 블룸버그에서 금리 커브 전망을 한 걸 한번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금리가 어저께 미국 10년물이 3.6%대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많이 떨어지고는 있는데 여전히 금리 격차가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격차가 70bp 정도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차트상 그래프상으로 저 표상으로는 0.77%, 맨 오른쪽 맨 위에가 2년물과 10년물의 차이인데 지금 0.77% 난다고 돼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격차가 좁아지고 23년도 3분기까지는 여전히 2bp 정도 격차가 있지만 4분기에 들어서는 20bp 정도 도로 원상복귀 될 것이다. 다시 10년물이 2년물보다 높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물이 올라간다는 얘기인지 2년물이 떨어진다는 얘기인지 금리를 떨어뜨리겠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2년물이 떨어지면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건데 그 얘기는 없나요? 그렇죠. 24년도까지는 아직은 유지를 하는데 25년도부터는 좀 떨어질 거란 전망이 좀 있고요. 그리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10년물도 지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단기물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좀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10년물도 단기물은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실은 그 되게 첨예한 얘기예요.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도 저도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채권 시장에서 잘못 보고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침체가 실제로 그렇게 클 것이냐 말 것이냐의 결정이거든요. 침체가 정말로 있다면 채권 시장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 침체가 안 오고 경기가 굉장히 호전하면 그 채권 시장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되게 재밌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분명히 채권 시장에서. 네, 2년물 저기 자료를 보면 4.43이거든요. 11월 29일 날 이게 3.6, 3.3, 2.9, 2.48 해가지고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는 걸로 좀 그럼 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네. 금리를 낮추겠다는 2년물은 콜금리가 기준금리가 안 낮아져선 낮을 수가 없거든요. 저거는 금리를 내릴 거라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지금 금리를 낮출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24년도부터는 금리를 뭐 낮추는 걸로 지금은 다 컨센이 좀 형성이 되어 있죠. 제가 어제 저녁에 그 빈센트하고 대담을 했습니다. 빈센트가 정말 오랜만에 바이콜 하고 갔어요. 1년 만에 바이콜. 이제는 침체는 이미 시작됐고 침체가 이제 심화되는 국면에 연준이 어쩔 수 없이 신수로 인정하면서 금리를 내릴 것이다. 내년 중반에.
이런 전망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저 모양하고 똑같은 전망을 하고 왔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금리를 내리기 전에 잘 골라라. 그런 얘기를 하고 갔어. 내리기 전에 잘 골라라. 이번 주말에 아마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국채금리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한국 국고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거든요, 금리가. 네, 성장주 위주로 좀 반등을 좀 했습니다. 특히 뭐 카카오뱅크가 6%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카카오페이, 카카오도 3%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엔터주도 하이브, 디어유, 뭐 JYP는 6, 7%대 많이 반등을 했고요. 게임주들도 뭐 위메이드는 7% 반등을 했네요. 오늘 저기가 많이 올랐으니까 크립토 커런시들이 그것도 있고 지금 닥사 그 4개사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가처분 신청을 걸었는데 그 인용 결정을 오늘 뭐 신문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것 같고 12월 8일이 상장 폐지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이 법원에서 나면 그러면 이제 살아나는 거죠. 네, 그리고 넷마블 펄어비스도 3%대 반등을 했고요. 오늘은 바이오 섹터에서도 좀 크게 올랐던 종목들이 좀 있었네요. 신풍제약도 11% 정도 상승을 했고 뭐 대웅제약, 종근당 4%, 3%대 상승을 했지만 무엇보다 이렇게 금리가 좀 떨어지니까 그동안 고금리에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던 건설주가 오늘은 좀 크게 많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건 많이 싸긴 하죠. 그리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사우디 주택부 장관을 만나서 주택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도 중소형 건설사 급등에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규모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다라고 어제 발표를 회사 측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년치 일감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어제부터 좀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동부건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미쳤다. 진짜 대단한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어렵다는 소식은 좀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중금리는 지금 막 이제 떨어지기 시작은 했지만 대출금리는 아직 높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업들의 뭐 부도 소식도 한 번씩 들리곤 하는데요. 기업은 부도 일주일을 보면은 이제 9월달, 10월달 들어서 조금 높아지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11월, 12월 데이터 보면 아마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엊그제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동원건설산업이라는 회사가 뭐 부도가 났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동원산업자회사인가? 라고 봤더니 아니었습니다. 동원산업자회사는 아니고 동원산업자회사는 이제 안양시에 있는 회사인데 창원에 있는 다른 똑같은 이름의 동원건설산업이라는 회사가 어미 부도가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장사는 아니야 생각했던 기업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기업들이 좀 지방권을 위주로 사례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자그마한 건설사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중국 관련해서 이제 봉쇄 완화 소식은 계속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정저우가 전면 봉쇄 완화 결정을 했고요. 이후에 광저우, 충칭도 어제 봉쇄 완화 결정을 했고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베이징도 저위험 환자는 자택격리를 허용한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점점 해제 절차로 가고 있고 확진자가 발생한 아파트 동만 봉쇄하는 식으로 통제 구역을 최소화하고 PCR 점수 검사도 뭐 하지 않는다라고 뭐 광저우나 충칭 이런 데서는 발표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주, 항공주들도 괜찮았는데요. 뭐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티웨이 다 4, 5%대씩 오늘은 LCC 위주로 좀 반등을 했고요. 대한항공, 아시아나는 뭐 0. 몇 프로 정도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노랑풍선도 다 3에서 6% 정도씩 반등을 하면서 뭐 여행주, 항공주들이 오늘은 좀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비재,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F&F는 1.6% 올랐는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1%대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올라서 오늘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동진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 드디어 삼성에서 써준다고 합니다. 양산 라인에 도입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아직은 한 개 반도체 공정에 이 동진세미캠 포토레지스트를 사용한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19년도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한 이후에 처음으로 좀 의미 있는 국산화 사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동진세미캠이 삼성의 퀄테스트 통과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동진세미캠도 오늘 뭐 장중에는 많이 오르더니 3%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투스의 유예 여부가 12월 9일 정도에 결정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원래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내일까지 있는데요. 요거를 일주일 미루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한다고 하고 민주당 요구는 계속 똑같습니다. 거래세를 0.15%로 인하하면은 유예 합의해 줄게. 이건 우리 입장은 너무 좋은데. 근데 요거는 또 지금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세 내리고 같이 하자고. 좋은데 왜?
거래세 0.15% 좀 내려줘. 네, 와, 그럼 우리 완전 꿀이대. 그렇죠. 꿀이다. 0.1 지금 0.25%잖아요. 0.25는 아니고 0.22% 정도 됐습니다. 옛날에 0.3이었고 네. 그게 이제 0.2까지 줄어들었네. 네, 그럼 0.07%씩 한번 거래할 때마다 매도할 때마다 좀 덜 뛰어가는 거잖아요. 좋은데? 아, 뭐 하지 거래세까지 내려주면 좋은데 하지 뭐. 이거 해. 아니더라도 빨리 어느 한쪽에서 양보를 해서 빨리 유예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하라고 이렇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뭐 거래세 좀 내려주고 왜 안 되는 거야? 뭐 거래가 활발해져야지 거래세 조금 낮춰도 거래세가 지금 전년 대비 거래세 엄청 적게 거칠걸요? 지금 전년도에는 거래세 엄청 거쳤을 거예요. 오히려 이번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거칠 겁니다. 시장이 후지니까 그렇지. 시장이 좋아져. 거래 대금이 지금 6조, 7조, 8조 이러는데 무슨 거래세금이 붙어요. 거래세가. 그렇죠. 예, 거래세 낮춰주고 거래 활발하게 해주세요. 네, 좋지 뭐. 네,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뭐 이 시장도 이제 좀 반등을 시작한 것 같고 코스피 지수도 2,480포인트 다시 뭐 2,500까지 상승하려고 하는데 네. 빨리 수익률 커버를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남았는데 조금만 더 뛰면 되는데. 한 달 남았습니다. 진짜 한 달 동안에 20일 동안 어떻게 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근데 어쨌든 똘똘한 놈들이 잘 올라가는 건 있습니다. 네, 똘똘한 놈들이 잘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네. 요즘 특히 종목별로 편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잘 오른 종목은 확 튀어버리고 네. 못 오른 종목은 이런저런도 떨어지고.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연말까지 자 2분파 갑니다. 네, 보합파 목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미 저건 끝났어. 전년도 고점 회복은 시간상 안 돼. 그거는 도둑놈 신보야, 그죠? 전년도 고점 회복이요? 그거는 안 돼, 그죠? 그거는 올해 안엔 조금 힘든 걸로. 그건 너무 욕심 부리지 맙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